그래서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제 구속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구속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 구속은 보통 이제 영어로 그냥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요.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이 컨스트레인트가 어떻게 운동하는데 영향을 주고, 운동 방정식을 그려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할까요? 오늘 할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좀 빨리. 자, 우선 운동에서 구속이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물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물체가 있어요. 강체가 하나 있으면 얘가 갖고 있는, 보통 우리가 이제 6DOF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리고 이다. 그래서 육자연도 운동을 해요. 육자연도 운동이라고 하면 물체 하나가 갖고 있는 이제 독립된 이제 운동의 개수인데, 이게 뭐가 육자연도니까 보통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3개의 경진과 3개의 회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체의 위치와 자세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위치와 자세를 나타내는 데 쓰는 변수가 뭐 x, y, z.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게 파이, 세타, 코사인. 이렇게 총 6개의 얘가 위치가 되겠지. 위치와 이제 자세를 나타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물체가 뭐 원래 우리가 아무런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이 6개의 어떤 방향으로든 힘을 받으면 그 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회전이든 뭐 이제 경진 운동이든 회전 운동이든 일어나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자, 이 물체가 그냥 뭐 아무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물체를 그냥 이제 힘을 가하기 시작을 하면, 혹은 이제 지구상에서 물체를 놓으면 힘 받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중력이 작용하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속 운동의 예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땅 위에 올려져 있어. 그렇죠? 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그 위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뭐가 구속이 되는 거냐면 Z가 어떤 뭐 A라는 상수를 구속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이런 경사면을 이렇게 뭐 세타라는 각도를 가진 이런 각도를 가진 경사면을 따라서 얘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게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x, y, z 이 6개가 그냥 다 독립인 게 아니고 각각이 아니고 얘는 어쨌든 이 면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x, z, 이제 세타 이렇게 세타가 요걸 이제 세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알파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얘 운동하는 x와 z와 그다음에 알파라고 주어진 요것과의 관계식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이제 x분의 z가 뭐 탄젠트 알파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있을 이런 관계식이 있을 거라서 결국에는 x가 정해지면 z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들이라서 뭐 지금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좌표축을 정확히. 어쨌든 이게 관계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구속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 구하려고 하는 게 x, y, z, 그 다음에 파이, 세타, 사이 요 6개였는데 지금 이거랑 별개로 방정식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죠? 방정식이 하나 추가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통
우리가 풀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냥 수학적으로 수학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를 최소화하는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최소화하고 싶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라는 어떤 조건을 하나 줬어. 최적화 문제잖아요, 이런 게. 이런 조건을 하나 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변수 하나를 소거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 변수 하나를 소거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두 개가 소거가 돼버렸네요. 어? 아, 그러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 순식간에 답이 나왔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변수 하나를 소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문제를 소거해서 풀 수도 있고 소거하지 않고 풀 수도 있어, 문제를. 그래서 이 방정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뭔가 조건을 만족하게 풀 수도 있고 최적화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최적화랑 좀 닮은 부분이 있어. 이 컨스테인트를 적용하는 게. 나중에 이제 최적화를 배우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랑 오늘 설명하는 거에서 나오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랑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가 정해지는 조건을 주면은 운동이 자 여기서도 이런 조건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은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x랑 z에 이런 조건을 줬는데 z가 a가 아니고 다른 게 될 수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운동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속이라고 불러요, 그죠? 구속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구속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풀어볼게요. 이게 컨트롤 Z를 잘하고 싶은데 이게 컨트롤 Z가 아니지. 쓴 거를 활용을 좀 잘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차원에서 제일 쉬운 관절이 뭐냐면은 힌지 조인트예요. 힌지 조인트인데 자, 이런 강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강체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다음 축이 뭐 예를 들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원래는 이제 뭐 무게중심 표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굳이 무게중심 아니어도 물체를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A라는 점과 여기에 있는 B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물체 운동을 기술을 하려고 해요. A에도 이렇게 프레임이 하나 있고 B에도 먼저 프레임이 하나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 벡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물체 운동을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좌표축이 무게중심이 있지 않은 어떤 A라는 위치에서 있는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식으로 구했었냐면 A니까 MA라고 하거든요. MA에 까지 풀었으면 좋구나. 자, MA에 QA 수다 쓴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따지면 이게 이제 MA가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I 원래는 이제 G가 어느 포인트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A의 무게중심이 그럼 IG에서의 여기에 질량의 기억나죠? 그 평행축 정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다음 여기에는 마이너스 이게 들어가고 여기는 EXGA의 이런 게 들어가요. 여기는 이게 대칭으로 여기 들어갈 거고 플래시 표시니까. 요거에 XA, Y, B, Z, 이렇게 들어갑니다. QA는 뭐예요? QA가 뭐예요? QA는 그냥 A, 요 X, Y 세트. 그게 ERA랑 뭐가 달라요? RA는 같은 건데? XY만 세타고 빠졌잖아.
위치 벡터라는 것은 같은 말 아니에요? 지금 2차원, 3차원 정도. 위치 벡터인데 위치 벡터는 얘고 위치 벡터 플러스 자세까지 포함된 거.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냥 뭐 우리가 일반화 좌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좌표들을 여러 개 묶은 걸 일반화 좌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중에 독립 좌표만 모은 것도 일반화 좌표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거는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걸 그냥 일반화 좌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x랑 y는 알겠는데 세타는 그러면 자세의 변화율인 거예요? 자세 갖고 그러니까 세타 투덧 같은 거. 세타 추도 가까서 보고. 네, 가까. 자, FA는 뭐 알겠죠? J도 뭐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이 될 거예요. A는 만약 구속이 없다고 하면, 자, B도 마찬가지로 B도 구속이 없다고 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둘 다 독립이지. 독립이라서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각각 풀어도 되고 왜 이렇지? 이 문제는 각각 풀어도 되고 합쳐서 풀어도 디커플링 돼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를 구속이 없는 경우 라고 하면은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저 두 개를 좀 묶어서 쓰는 거죠, 그죠? 그죠? 그냥 이렇게 요 두 식을 매트릭스 형태로 묶어서 쓴 거야. 구석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요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각각 풀어도 되고 묶어서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뭐 그냥 같은 거지, 결국.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구속이 있다고 하면. 구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게 아까 2D에서는 볼 조인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만약에 뭐 요 위치에 이거 P라고 할게요. 자, P 위치에 어떤 여기 P 하나를 딱 꽂힌 거야. 그래서 얘한테도 연결이 되고 얘한테도 여기 연결이 돼 있어요. 얘는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는 거야. 네. 그게 그다음에 이제 P도 움직일 수는 있는 거야. 움직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구속이 돼 있는 거야. 제가 지금은 일부러 띄어서 그렸는데 이게 보통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속이니까 무조건 물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물체에 떨어져 있어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거지. 구속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두 물체가 요 점에서 이렇게 힌지 조인트가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밖에 못 움직여 서로. 이게 서로 움직여도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은 거고. 이 점을 P라고 할게요. P라고 했고, 자 그러면 요 벡터가 뭐가 돼요? 요 벡터? 방금 점선으로 했었는데, 요 벡터가 ER P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벡터. 는 뭐가 되냐면 ER P/B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풀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래 운동 방정식을 푼다고 했을 때 미지수 혹은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목적은 뭔가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x, y, z라고 하는 걸로 식이 나와 있으면 x, y, z에 대한 뭔가 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구속 조건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e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식이 있는데 내가 아무 상관없는 뭐 알파는 1 이런 제약 조건을 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약 조건은 뭐로 줘야 되냐면 항상 지금 여기서 내가 변수라고 정의한 x, y, z를 내가 변수라고 준 거잖아요. 네. 이 식에서의 변수는 x, y, z가 변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려는 컨스트레인트도 x, y, z로 이루어진 식으로 x, y, z로 이루어진 식을 줘야지
이걸 아무 상관없는 뭐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식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혹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 혹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풀려고 하는 미지수가 얘랑 얘예요. 그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운동이 얘랑 얘로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뭔가 지금 구속 조건이라는 것도 이거랑 이거로 표현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지. QA랑 QB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여기 있는 경우. 구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 P라는 점에서 뭔가 구속이 있다는 말이 이제 보이죠? 이게 이 점에서 뭐가 뭐랑 같는지를 보면 자 여기서 출발해서 요 벡터 더하기 이 벡터가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그치? 맞죠? 자 그래서 구속이 있는 경우에 자, 일단은 써볼게요. 자, 요 벡터 ERP 벡터 ERP 벡터는 요 벡터죠. ERP 벡터가 있는데 이 ERP 벡터는 뭐랑 같냐면 ERA 벡터, 요 벡터, 그다음 더하기 이 벡터 두 개 합으로 나타냈었어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랑 같아?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랑 같냐면 요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속 방정식 하나를 얻은 거야. 자, 요 방정식. 요 방정식이 우리가 찾던 구속 조건식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P. 네. 자, 요거를 원래는 C라고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저기 써놓은 것 때문에 G라고 할게요. G.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구속 조건식, 첫 번째 구속 조건식은 뭐가 되냐면 지금 컨트롤 C를 하고 있는데 빼기 그거는 0.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한 구속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이제 이 변수에 대한 식으로 뭔가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소거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근데 지금 여기랑 이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미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두 번 미분이죠. 근데 얘는 미분 없이 위치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미분을 해볼게요. 이거 미분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좀 많이 했었어. 많이 했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자, 얘를 이제 시간으로 미분을 한번 해볼게. 아, 지난 시간에 또 미분이 여기서 쓰이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자, 요거 하면 뭐 나온다 그래서 그냥 오메가 나온다 그래서 네, A 거니까 A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ER P A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뒤에 거를 미분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볼게. 마이너스 ER P ER 미분 빼기 오메가 B X 프로덕트 ER PP 자, 이렇게 돼요.
여기서 자 여기서 아이고 자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는 스큐로 바꿀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ERA 도 빼기 방향을 바꾸니까 빼기가 되고 빼기를 바꾸니까 여기 앞으로 먼저 나와요. 에 스큐가 되고 오메가 A 그 다음에 빼기 ERB 셋 이것도 이제 방향이 바뀌니까 빼기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B의 스큐 오메가 B가 돼요. 자,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사실은 지난 시간 걸 다 한 거야.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사실 그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이제 눈에 딱딱 들어오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지난 시간에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수가 뭐냐면 미지수.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 단계야. 그게 뭐냐면 요거랑 요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QA, QB가 뭐냐면 QAB를 지금 동시에 썼는데 얘가 뭐냐면 이제 ERA 세타 A 그다음에 ERB 그다음에 세타 B 요걸 풀었으면 요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두 번 부분이 다 찍힌 게 이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요 네 개에 해당되는 게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묶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넘어가서 좀 그런데. 자, 요거를 다시 이쪽에다 써볼게. 어떤 형태로 쓰고 싶냐면 이런 형태로 쓰고 싶은 거예요. ERA 도 오메가 A ERB 도 오메가 A 요 형태를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앞에부터 들어가는 거 볼게. 그러니까 뭐랑 곱해져야 이게 되냐면 그냥 I가 곱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랑 곱해지는 거는 요거죠,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E R P A의 스큐. 그 다음 마이너스 I 그리고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플러스 E R P B의 스큐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원래는 근데 세타 돗하고 오메가 돗이 오메가하고 같은 거예요? 네, 지금 2차원이라서 같은 거예요. 아, 2차원. 보통 우리가 fx가 0이면 프라임 x는 이렇게 안 되죠, 일반적으로. 이거 일반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돼. 왜 될까? 왜 될까?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게 위치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위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처음에 쓴 이게 뭐야? 앞에 거는 이 위치야, 이 위치. 그다음 두 번째 거는 그냥 빼기가 들어갔지만 빼기를 뭐 빼서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결국에 같은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같다라는 식이잖아요. 그죠? 이 위치를 한번 미분했어. 이게 뭐야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얘는 P점에서의 속도죠. 그죠? 뒤에 거는 마찬가지로 P점에서의 속도예요. 두 P점에서의 속도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속도가 같으니까 속도 같은 거에서 같은 속도 빼니까 0이라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 조건을.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그냥 한번 미분의 속도인데 위치도 같고 속도도 같고 이제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될 텐데 가속도도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한 점에 결국 붙어 있으니까 이 두 물체가 붙어서 움직일 때 결국 붙어서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 점 하나를 봤을 때 그 점에서의 속도는 하나니까 같겠지 않나? 속도, 가속도도 항상 같겠지. 그래서 이 조건이 는 0을 해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혹시 궁금해할까? 안 궁금했으면 할 수 없고.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게. 미분을 하기 전에 이걸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요 앞에 있는 요 두 개를 그냥 편의상 요 앞에 있는 두 개를 GA라고 부를게. 자, 그다음 요 뒤에 있는 요 두 개를 GB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자, 그다음 요거도 두 개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QA 도시배열, QB 도시배열. 이거는 알겠죠,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거를 더 요거를 이제 다 묶어서 그냥 G 매트릭스 G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줄여서. 자, 요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매트릭스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2차원, 3차원이 사실 이걸 내가 2차원으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너무 또 표현이 길어져서 그냥 이거는 3차원이나 2차원이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2차원이면 이런 게 크로스 프론트 되는 게 더 힘들지 사실. 근데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자, 이게 몇 바이 몇일까? 2차원인데요? 2차원일 때 3바이 12. 3바이 3이 안 되지. 자, 일단 얘는 쉽죠? 이게 지금 6바이 이게 두 개, 이게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라서 6 곱하기 1이에요. 맞지? 3차원 하신 거죠? 아, 지금 2차원이잖아. 2차원. 아, 그래서 3차원이라고 할까? 뭐라고? 3차원이라고 해도 되겠다. 3차원이라고 합시다. 3차원이요? 아, 2차원이라고 할까? 아, 왜 2차원 설명하다 3차원이라고 하니까 이거 그렇잖아. 2차원 하죠. 아, 2차원으로 하고 다 6바이 1이에요, 얘는. 자, 그럼 얘는 몇 바이 몇일까? 얘가 일단 2바이 2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이게 2바이 1이 되겠지? 이게 지금 이렇게 썼을 거야. 스큐라고 쓰는 것부터 일단 3바이 3이야, 원래는. 3차원으로 하면, 그러니까 2차원으로 쓰고,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잘. 2바이 1, 1바이 1바이 네. 자, 이렇게 하면 이 전체가, 전체 사이즈가 몇이야? 6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명한데요? 뭐가 이상해? 아니, 지금 이게 스큐로 들어가는 거야. 이 스큐 안 하고,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 이해가 다 됐어. 이해가 안 돼? 아니요. 아니에요. 곱하기 2 2가 곱하기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같이 2 곱하기 2랑요. 다시. 2 곱하기 1이에요. 그 2 곱하기 1 맞죠? 뒤에도 2 곱하기 1. 뒤에도 2 곱하기 1. 그래서 2 곱하기 6이에요. 지금. 아, 내가 잘못했다. 2 곱하기 6이 되네. 네. 소리 소리. 그러니까 2행 뭉열이에요. 네. 오케이. 맞지? 아, 이게 근데 만약에 3차원이다. 그럼 매트릭스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3차원이면 3차원이면. 3. 자, 일단 얘가 x, y, z 3개가 되겠지. 각 속도도 x, y, z 3개야. 그러면은 요거가 6개, 요게 6개가 돼서 12 곱하기 1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얘는 3바이 3이겠지. 얘는 똑같이 3바이 3이에요. 얘도 3바이 3, 이것도 3바이 3. 그러면 총 얼마? 3바이 12.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2 곱하기 6을 해서 2 곱하기 6이랑 6 곱하기 1이랑 곱하니까 이게 몇 개야? 2개지. 2개잖아요. 이 식이 이제 2개짜리 식이에요. 사실 x, y에 2개짜리 식이라서 처음부터 자, 여기서부터 보면 원래 2개였는데 이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 2차원에서는 지금 구속 조건 2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볼 조인트를 준다는 거는 내가 x 위치와 y 위치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구속 조건 2개가 들어가고요. 자, 3차원으로 가면은 이 p에서 위치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p 여기 x, y, z 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속 조건이 3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여기서 뭔가 나오는 것도 3줄짜리가 나오는 거고 매트릭스 사이즈도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 이 매트릭스 사이즈가 되게 중요해. 나중에 코딩하거나 혹은 뭐 검사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트릭스 사이즈가 되게 중요해. 항상.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걸 합쳐서도 볼게. 자, 얘는 그러면은 몇 바이 몇이야? 2바이 3인가? 2차원일 때 2바이 3이 되고 2바이 3이지.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몇 바이 몇이냐면 2바이 6짜리가 있잖아. 2바이 6짜리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때는 얘가 3 6, 3 6 해서 여기는 3 12 그리고 C 1 자, 이렇게 되는 거. 뭐 사이즈는 이해가 되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마지막.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요. 두 번 미분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다 두 번 미분을 이제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G 투덧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네. 앞에 거, 뒤에 거 미분한 거 먼저 썼고 앞에 거 미분한 거 여기 썼어요. 자, 그래서 요게 뭐냐면 그죠, 이제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요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결국엔 요거잖아. 요것도 0이야 그래도. 예, 잠깐 저 라지 G가 그 I 마이너스 저 ERPA 저거죠? 라지치가? 예. 라지치가 이거 이게 라지치. 뺀게 아니고 라지 GA 라지치는 요거 앞에 두 개만. 거죠. 예. 아, 예. 뒤에 두 개는 네, 알겠습니다. 묶은 게 G. 네. 자,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는데